네, 안녕하세요. 헝그리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기출문제 중 스포츠 윤리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022학년도 문제는 비교적 평이했다. 어려운 문제가 몇 개 있긴 했는데 예년들과 비교해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 주로 나왔다. 그래서 특별히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 제가 강의를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몇 번 보고 만점 받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대단하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도덕적 선의 의미를 내포한 것은. 그래서 도덕적 선이란 무엇인가? 자, 윤리 이론에서 이렇게 이론적 토대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문제, 도덕과 윤리 선 구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도덕은 일반적인 행동 관습이고요. 윤리는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도덕, 선은 착하다, 바람직하다 같은 의미. 그래서 요거 개념 구분. 자, 이해가 안 되면 도덕은 일반적인 행동 관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뭐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도덕이죠. 누구에게나 이제 적용되는 그런 행동 관습. 자, 윤리는 요거보다는 그 특정 사회나 직업에 요구되는 그런 행동 관습, 도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축구 선수가 상대방 선수를 막기 위해서 뭐 태클을 합니다. 태클. 그러면 이때는 상대방과 접촉이 있더라도 뭐 어떤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규범이 있다면 요거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랑 조금 다르죠, 결이. 그래서 이 축구 선수에게 요구되는 그런 도덕 이런 것들이 이제 윤리, 직업에도 요구가 될 수 있겠죠. 뭐 공무원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자, 선은 뭐냐면 선은 착하다, 바람직하다, 도덕적이다. 우리가 얘기할 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해서 가면 좋은 게 이제 도구적 선. 그래서 도구적 선은 좋다라는 같은 의미인데 이런 예를 들면 뭐 가위가 잘 든다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도구적으로 좋다라는 거겠죠. 어떤 기능을 잘한다는 것. 그래서 이게 기능에 관련된 것인가 아니면 그 자체 그 도덕적인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 문제였습니다. 보면 축구 경기에서 득점과 연결되는 좋은 패스인데 득점과 연결이 되는 좋은 패스죠. 기능적인 거죠. 아니고 피겨 스케이팅에서 고난도의 좋은 연기 여기서는 이제 도구적에 가깝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상대 속공을 차단하는 수비수의 좋은 반칙 좋았다. 기능적으로 좋았다. 경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에게 박수를 보내는 좋은 매너 여기선 좋은은 도덕적 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은 4번.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기억 니은에 들어갈 용어는 롤스 나왔습니다. 롤스는 이제 정의론, 롤스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요. 롤스에서는 이제 제1원칙과 제2원칙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롤스가 제시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시면 롤스는 이 탁월성이라는 개념을 주장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덕입니다. 덕.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간의 이런 본성, 그래서 인간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 건 이것이 본성이고 덕이고 탁월성이다. 이걸 추구해야 된다. 플러스 롤스는 이런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어쩔 수 없다. 다만 이 정당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롤스의 이 원칙에서는 차등의 원칙. 자, 우리가 재산이나 권력의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허용해야 한다. 롤스가 말하는 정의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만 최소 수혜자에게 보상이나 이득이 가야지 이 차등의 원칙이 지켜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롤스는 이것이 인간 발전의 조건이다. 조건이자 목표죠. 그래서 탁월성이고요. 모든 이가 관점에서 선이 된다고 본다. 스포츠는 신체적 이것을 훈련과 노력으로 극복하여 해서 전체에 선이 강화된다. 이거는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3번 문제. 판단 중에 가치 판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판단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된다. 발표해 두시고요. 한번 제대로 이제 공부해 놓으시면은 문제 푸는데 그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꼭 공부를 하고 가야 된다. 자, 판단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 사실 판단은 그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배드민턴은 네트형 스포츠다. 네트가 있는 스포츠다. 누가 얘기해도 똑같죠. 이거는 맞기 때문에 사실 판단이다. 가치 판단에는 어떠한 판단, 이제 마땅한 것에 대한 기준이나 표준, 규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진위에 대한 것이고 이거는 당위에 대한 것이다. 배드민턴은 재미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누구는 재미가 있고 누구는 재미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판단, 가치 판단에 속한다. 가치 판단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리 분별, 그래서 신중한 판단을 돕는 현명한 이기심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네,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이런 거와 같이 이런 것들이 사리 분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합니다. 미적 판단은 어렵진 않죠. 그래서 아름답다, 좋다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반식. 실용적이지 않죠. 비실용적이다. 타이밍의 공중 동작이 아름다웠다. 턴 동작이 정말 좋았다. 이런 식으로. 도덕적. 자, 도덕적 판단은 상호작용에 관련 있는 가치인데 어떤 정의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면 인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입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체조 경기에서 선수들의 연기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미적 판단, 가치 판단에 해당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날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고지방 음식을 피해야 한다. 자, 요거는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 사실 판단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사실이라고는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리분별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은 사리분별에 대한 가치 판단이다. 이게 따로 요것만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니은 맞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디귿은 맞겠죠. 한번 보면 시합이 끝난 후 상대방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옳은 행위이다. 옳은 행위, 옳지 않은 행위. 그러니까 도덕적 판단. 이상하는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똑같죠. 사실 판단입니다. 옳지 않고. 정답은 3번.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윤리 이론에 대한 문제. 윤리 관련 이론 문제는 특정 이론이 나올 때, 특정 이론이나 사상이 나오는 문제와 이렇게 윤리 체계에서 절대론이나 상대론 구분. 요거는 사실 좀 잘 안 나오고, 자, 결과론, 의무론, 덕론. 요게 이제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거의 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결과론은 그 윤리적 행위의 결과가 중요한 거고, 의무론은 그 윤리적 행위가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규칙을 따르는가. 다시 보면 결과론은 행위의 결과, 의무로는 행위가 도덕 규칙을 따르는가, 본질적인가. 그리고 덕론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한 행위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 이게 덕론입니다. 요거는 잘 구분하고 가시고요.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모든 스포츠인의 권리는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요것만 가지고는 어디로 나눌지 살짝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 의무론에 가깝긴 합니다. 요 문장으로만 갔을 때 스포츠 규칙 제정은 공평성과 평등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요것도 이제 여기에도 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속할 수도 있고 한데 의무론에 가까운 것 같은데 한번 보면 선수의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요거는 완전히 이제 정답이 나왔네요. 행동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요거는 무엇이다? 결과론적 윤리체계다. 이것의 대표 이론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론적 윤리체계에서는 벤담과 밀이 주장한 공동의 이득에 대한 문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 대표 이론 공리주의 외우고 가시고요. 의무론적 윤리체계에서는 칸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규칙이고 본질이다 해서 정언, 이게 중요합니다. 정언.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도덕적 의무. 그래서 본질주의. 그래서 결과론은 공리주의, 의무론은 본질주의. 이렇게 같이 세트로 가시고요. 덕윤리, 요거는 따로 또 같이 외워주시고요. 자, 5번 아곤과 아레테의 문제입니다.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거의 매년 나온다. 필수다. 그래서 아곤은 뭐냐면 그 승리가 목적입니다. 어찌됐든 그냥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 아레테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에 참가를 할 때 어느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하는가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탁월성을 더 추구해야 된다. 왜? 아레테가 좀 더 스포츠 본질, 아마추어 리즘에 가깝다. 그래서 아레테가 아곤보다 더 포괄적이다. 또 긍정적이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곤적 요소도 어떤 흥미나 동기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겠습니다. 아곤은 경쟁과 승리를 추구한다. 맞고요. 아곤은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지 않는다. 아레테는 아곤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맞고요. 아레테는 신체적, 도덕적 탁월성을 추구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곤은 타인과의 비교를 전제하고 승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요것은 아레테에 더 가깝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스포츠 경기에 적용되는 과학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활용 문제입니다. 요거는 간혹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고 가시고요. 읽어보면은 비교적 풀 수 있었던 쉬운 문제다. 유전자 치료를 통한 스포츠 수행력의 향상은 일종의 도핑에 해당된다. 유전자 치료를 통한 이것은 도핑에 해당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일단 옳다. 야구의 압축 배트, 최첨단 전신 수영복 등은 공정성 확보에 기여한다가 아니라 기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경기력 향상에 기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선수는 이런 걸 구입을 못 하겠죠. 그러면 이게 세계대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입니다. 도핑 시스템은 감시하고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맞고요. 태권도의 이것과 축구의 비디오 보조 심판은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요거 이번에 월드컵에서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 이런 것에 스포츠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보시고 과학기술은 스포츠에서 일관성과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오심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부상을 방지할 수도 있다. 자, 과학기술은 발달할 때 어떤 방향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을 위해서 발달해야 된다. 어떤 운동 상황 감시를 위해서 발달해야 된다. 스윙 증가, 퍼포먼스 증가를 위해서 발달해야 된다. 그리고 오답 이렇게 하나 내고 문제 내기 좋겠죠. 자, 7번 문제. 자,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들고 있다. 이제 처음 나왔던 이제 학자였습니다. 호네트는 인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이란 인간의 행위에 대한 탐구를 통해 성공적인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고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욕구는 일종의 인정에 대한 욕구이다. 그래서 이것은 호네트와 인정 문제였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사람인데요. 뒤에서 이제 폭력 관련해서 도덕성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뒤에서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번 보기에서 의무론적 도덕 추론에 해당되는 것만 고른 것은 아까 나왔죠. 의무론적 윤리체계 도덕 추론은 행위가 도덕 규칙을 따르는가 이게 중요하고 일단 칸트의 정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도덕적 의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본주주의 이렇게 알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의무론적 도덕 추론은 가언적 도덕 추론이라고도 한다. 아니다.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정언 추론이다. 틀리고요. 스포츠 지도사 선수 등의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위 주체에 초점을 맞는 거는 이것이 아니라 덕론이죠. 옳지 않다. 기억 니은부터 아닙니다. 기억 니은. 벌써 답은 나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의 결과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도덕 규칙. 이게 바로 본질이다. 맞고요. 선의지 중요합니다. 도덕적인 선수가 갖춰야 될 내적인 태도이자 도덕적으로 해내기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맞고요.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려는 선수의 착한 의지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그 자체로 선한 것, 그런 선의지는 바로 본질주의에서 중요한 도덕적 의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기역과 디귿에 해당되는 정의의 유형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별표 많이 쳐주시고요. 매년 나온다. 분배정의, 평균정의, 절차정의. 자, 분배정의는 달라야 되는 것은 다르게 해주는 겁니다. 분배해 주는 거죠. 어떤 선수는 기술을 잘했고 어떤 선수는 기술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잘한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줘야겠죠. 이런 겁니다. 분배적 정의. 자, 평균적 정의는 같아야 하는 것은 같게 동일한 인원 축구 경기를 하는데 11대 10으로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동일한 인원 골대는 당연히 가까이 그러니까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은 평균적입니다. 자, 절차적 정의는 평균적 정의랑 조금 다릅니다. 이게 한 사람이 구분한 정의가 아니라 여러 학자들이 얘기했던 정의를 모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여기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요거는 확실히 구분이 되고 요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쩔 수 없이 다른 게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거. 예를 들어서 공격과 수비는 어쩔 수 없이 누구 먼저 시작을 해야겠죠. 완전히 같게는 어렵겠죠. 이런 경우 최대한 공정하게. 코트도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할 수 없겠죠. 근데 완벽히 코트를 바꿀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경기 상황에서 축구 경기에서 뭐 오후에 경기를 한다 그러면 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어떤 코트가 더 좋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아야 하지만 못 갖는 경우 같지 않는 경우에 최대한 합의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거 이게 절차적 정의입니다. 요거 두 개만 잘 구분하시고요.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소년 축구 선수가 동일한 참여 시간을 보장했다. 이거 중요합니다. 보고 테니스 경기에서 공정한 경기를 코트를 바꿔가며 게임을 하도록 규칙을 코트를 바꿔가면서 그럼 이거 절차적 정의에 가깝다. 당연도의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이게 분배죠. 분배. 이거 이제 평균적 정의였습니다. 평균적. 그래서 정답은 평균 절차 분배 1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지선다의 문제의 단점이다 장점 무엇이냐면 여기서 한두 문제만 알아도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다.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 절차나 분배였다. 그러면 그것만 알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균적 문제를 이렇게 두 개 내겠죠. 그럼 내가 만일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아예 모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보기 문항이 이렇게 돼 있다. A, B, C. 그러면은 일단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센스 있게 푸는 방법. 어쩔 수 없다. 이거일 수도 있지만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셸러의 가치서열 기준과 이를 스포츠에 적용한 사례 새로웠던 문제였습니다. 셸러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치는
서열이 있다. 그중에서 이제 좋은 가치는 요런 가치이다 해서 5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오고 모르는 문제는 어쩔 수 없겠죠. 최대한 읽어보고 합리적으로 풀어야겠다. 자, 지속성. 도핑으로 메달을 획득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여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 맞는 말이고요. 이게 지속성이라는 가치 서열이구나. 일단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합리적으로 푸는 겁니다. 만족의 깊이. 실수를 인정하여 만족한다. 그래서 패배하는 것이 속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가치가 더 높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니까 만족의 깊이 맞는 건가? 자, 근거성. 올림픽 경기에서 메달 획득으로 병역을 받는 것보다 올림픽 정신을 토대로 이게 근거가 있구나. 세계적인 선수들과 정정하게 그런 가치가 더 높다. 맞겠죠. 자, 분할 향유 가능성. 뭔가 말은 어려운데 분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가치가 더 높은 건가? 상위 팀이 상금을 받는 것보다 적더라도 많은 팀이 받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라고 했을 때 일단 이 말 자체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셀러는 나누는 그런 가치보다는 한 사람이 또는 적은 사람이 그대로 향유할 수 있는 가치가 좋은 가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기의 기억에 해당되는 레스트의 도덕성 구성 요소는 그래서 레스트의 도덕성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4가지라고 알고 가시고요. 민감성, 어떤 도덕적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그런 딜레마,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힘, 그리고 어떤 모티베이트 되는 거죠. 동기와 도덕적 가치에 따라 정당하게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내면화된 성격에까지 들어오는 유혹의 저항 및 신념을 실천하는 성격이 되는 품성화까지 해서 레스트의 도덕성 4가지 요소입니다. 자, 기억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한 특정 상황 속에 내포된 이슈들을 감지하고 할 수 있으면 상상하는 것, 감지한다라고 했을 때 민감성이 되겠죠. 민감성은 여기서 도덕적 감수성이 갖겠습니다. 동일합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판단력, 동기와 품성화는 아니었다. 자, 12번. 자, 보기의 설명과 관계 있는 자연 중심 사상가는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학자 많진 않아요. 그래서 잘 보고 가시고. 자, 일단은 인간 중심의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연은 어떤 권리가 없고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을 지켜줘야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도덕적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주는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사람들이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여기서 이제 베르크까지 이런 사람들이 인간 중심이고요. 여기서 나아가는 게 이제 종차별주의도 가겠죠. 인간만이 유일하다. 이거에 반대로 이제 반종차별주의. 여기서 보면 인간과 동물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동물 중심의 학자들, 피터 싱어와 레건. 자, 이거는 이 사람들이 나는 동물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후기의 사람들이 구분을 한 겁니다. 공부하기 쉽게. 그래서 동물 중심의 학자는 피터 싱어와 레건이 있다. 자, 피터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 이 동등의 원칙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주로 강조했는지 같이 외우시고요. 슈바이처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까지 중요하다. 동물 플러스 식물 이런 것까지. 자, 생태 중심주의는 식물 플러스 무생물까지. 그래서 우리 이제 생태계 이런 생태계 또는 대지, 우리 지구라는 이제 대지, 지구 이런 것처럼 레오폴드 네스처럼 이런 것까지 이제 확장된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생태윤리에 대한 규칙, 4가지 규칙 나오죠. 4가지 행위 규칙이 존재한다 나오면은 테일러의 생태윤리가 되겠다. 스포츠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 시 스포츠 폐지 권고 테일러가 강조했고요. 인간의 욕구를 위해 동물의 생존권을 유리한 스포츠 금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테일러였습니다. 13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리마에서 개최된 경기에서 경기장 내 폭력으로 300여 명이 사망했다. 경기 중에 이제 폭력이 있었나 보네요. 자, 1969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의 축구 전쟁, 이거 축구 예선으로 이제 전쟁까지 이어진 거죠. 이런 갈등 관계가. 85년에 헤이젤 참사네요. 열린 리버풀과 유벤투스의 경기에서 응원단이 충돌하여 39명이 사망했다. 이런 사건들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중 관중의 폭력 볼 수 있겠고 위협적인 응원 문화가 이런 거를 이제 자극했겠죠. 자, 아파르트 헤이트는 이거는 남아공에서 실시한 이 인종차별 정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각종 경기에서 남아공 팀을 이제 막 보이콧하기도 하고. 자, 훌리거니즘은 이제 훌리건이라고 하는 악성 관중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훌리거니즘 이거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인종차별 문제는 아닌데 이런 인종차별
정책으로 이제 아파르테헤이트 이런 것들이 있다. 이것도 한번 보시고 이런 극복 방안과 이런 개념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14번. 자, 폭력을 설명한 학자의 개념과 그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이 폭력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알고 가시고요. 그 학자가 주장한 대표 개념,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 푸코는 훈육론 쓴 사람이죠. 규율과 권력, 한나 아렌트는 아까 앞에서 나왔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관행이고, 뭐 이게 악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게 악이 평범해지는 거, 이게 문제다. 홉스는 이 폭력 행위는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성 때문에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잠재적 위험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폭력 행위가 일어난다. 지라르는 폭력의 원인은 공격 본능이나 자연 상태가 아닌 어떤 모방적 경쟁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모방 욕구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랑 내용 이렇게 보고 가시고요. 자, 푸코의 분노 이렇게 뒤에 나옵니다. 이거면은 푸코의 분노가 아니라 규율과 권력이죠. 분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3번 홉스의 악의 평범성. 악의 평범성은 한나 아렌트가 주장한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다. 지라르의 모방적 경쟁. 자신이 닮고자 하는 운동선수를 모방하게 되듯이 모방적 경쟁 관계에서 찾는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다소 생소했던 문제입니다. 자, 스포츠 조직의 윤리 경영 이쪽 파트에서는 문제가 잘 안 나왔는데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내야 돼서 냈던 것 같은데, 시험 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느끼기 이제 뭐 다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풀기 어려웠다. 이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한번 보면 합리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조직에서 이것은 기업의 가치 경영을 넘어 어디까지 확장된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가치 경영을 넘어 가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은 기업 윤리이다. 윤리 경영이다. 뭐 둘 다 말은 됩니다. 합리적으로 풀어보는 겁니다. 자, 이러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윤리적 이것과 한번 보면 경영자의 윤리적 공동체와 경영자의 윤리적 실천 의지와 봤을 때 공동체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경영자의 윤리적 공동체가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럼 공동체를 일단 날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의 이것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이것과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는다. 경영의 공정성이 확보. 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윤리 경영인지 기업 윤리인지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2번, 3번에서 찍으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개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은 윤리적으로 경영하는 거고요. 기업 윤리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윤리였다. 그래서 윤리 경영은 윤리에 최우선을 두고 경영하는 것이고요. 기업 윤리는 기업이 어떤 경영을 할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윤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기업은 기업의 가치 경영을 넘어 어떠한 가치 체계를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윤리 경영이었습니다. 이거 살짝 헷갈리게 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업이 이제 가치로운 것을 위주로 하는 경영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어떤 경영을 해야 된다?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윤리 경영을 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 경영에 대한 문제였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좀 이런 거는 이제 천천히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풀기. 그래서 몰라도 이렇게 니은을 제꼈으면 2, 3번 안에서 찍을 수 있었던 반반의 확률이죠. 문제였습니다. 16번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 윤리센터. 이 문제가 작년하고 올해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스포츠 윤리센터의 개념과 역할. 이것도 문제를 읽고 합리적으로 풀 수 있었다. 일단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이 무엇인가?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 조사 하고 있고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도 하겠습니다. 신고자 및 가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가해자에 대해서 치료와 상담이 필요할까요? 여기 틀렸죠. 그리고 법률 지원, 임시 보호 연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맞습니다. 정답은 3번. 스포츠 윤리센터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체육과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법으로 이걸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 자, 17번. 보기와 내용이 관련 있는 용어는 해서 용어 관련 문제. 일단 체육 철학이나 이렇게 스포츠 윤리에서는 어떤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과거부터 해서. 근데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런 거 용어도 나오고 아곤과 아레테 위에서 보면 그런 것도 나오고. 근데 주로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스포츠맨십과 페어플레이 구분. 스포츠맨십은
어떤 스포츠맨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기본적인 태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 스포츠맨십. 그리고 페어플레이는 뭐냐면 요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서비스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어떤 정정당당한 행위인데 공정한 플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일단 경쟁자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뭐 경기 규칙을 잘 지켜서 축구 경기를 하는 거는 스포츠맨십이면 경기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 실수로 넘어져서 뭐 다쳤다. 그럼 그때 내가 뭐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밖으로 걷어낸 다음에 부상자를 돌보는 그런 게 이제 페어플레이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상대 존중, 최선, 공정성 등이 포함된다. 아마 젠틀맨십도 맞는 것 같고 리더십도 맞는 것 같고 스포츠맨십도 맞고 테크네는 이제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기술. 테크네. 테크닉 같은 거. 테크네. 요건 일단 아닌 것 같고 경쟁이 갖는 잠재적 부도덕성의 제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맞는 것 같고 스포츠가 참가자가 마땅히 따라야 할 준칙과 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포츠맨십이구나 나오면 됩니다.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를 유지하려는 도덕적 기제다. 자, 그래서 자주 나오는 내용 보시고요. 에토스는 뭐냐면 이성적인 거예요. 윤리적인 규범이고요. 로고스는 파토스랑 좀 비교해서 이런 객관적인 윤리 규범, 이성. 자, 파토스는 감정적인 이런 공감, 호소, 이런 감성입니다. 18번. 보기의 대화에서 나타난 스포츠 차별은 해서 이것도 읽으면 풀을 수 있었죠. 백인 선수는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렸을까.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그랬을 거야. 자, 그에 비해 저 흑인 선수는 누구도 가르칠 수 없어. 왜? 타고났으니까. 천부적인 거야. 자, 백인 선수는 열심히 노력했고 흑인 선수는 타고났어. 아니죠. 이거는 무슨 차별일까요? 인종차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쉬웠던 문제. 19번. 보기의 설명과 관련이 있는 제도. 그래서 스포츠 윤리에서는 이 인권 문제가 좀 나옵니다. 인권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학생 선수들이 겪는 이런 소외 문제를 어떻게 보장을 해주는가. 학생 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이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용해야 됩니다. 학교장이 필요한 경우 출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최저 학력제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엘리트 스포츠, 학생 선수 스포츠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지금은 이제 최저 학력이 중요해졌습니다. 최저 학력. 요거를 맞추지 않으면 경기에 못 나갑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어떤 분의 자녀가 학교를 거의 안 나가고 이렇게 뭐 학위를 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 학생들이 평일에는 공부를 해야 되고 주말에 이제 이런 리그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말 리그제 모든 정규 수업에 참여를 하고요. 합숙 훈련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합숙 훈련 못 하죠. 기숙사 같은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가시고요. 20번. 스포츠 인권에 대한 내용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맞는 말이죠. 기억. 자,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거 그냥 맞는 말 찾기 놀이죠. 스포츠의 종목이나 대상에 따라 권리가 상대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인기 스포츠는 열심히 이제 보장해주고 이 비인기 스포츠는 보장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디귿 아니고요. 디귿 틀린 답.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국가는 장애인이 스포츠 활동 참여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맞는 말 찾기 문제 20번이었습니다. 자, 일단 2022학년도 해설 강의를 마쳤고 23학년도 예산을 하면은 거의 이제 평이하게 출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윤리는 체육 철학에서 이런 정책이랑 플러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체육 철학에서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 고유 문제가. 그래서 뭐 정의라든지 아군과 아레테, 뭐 규칙 이런 것들,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이런 거 나오는 문제 항상 공부를 확실히 해서 8문제 정도 맞추고 나머지 이제 일반 윤리 이론과 합쳐서 나오는 거 그리고 정책 문제는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합리적으로 보고 풀고 이것도 한 3-4문제 나오면 이거 잘 풀고 나머지 이제 한 8문제 일반 윤리 이론과 나오는 이 문제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풀고 오답지를 제끼고 정답 문항 문법 확인해서 풀면은 스포츠 윤리는 생각보다 이제 고득점 맞을 수 있다. 잘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학년도 스포츠 윤리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